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최근 주가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차 3인방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 현대차 3인방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현대차가 벌써 11만 원대로 올라섰고요. 기아차도 이제 3만 원 중후반대로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을 뿐더러 네. 지난 이제 3월 중순에 기록했던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어제는 사실은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나는 상승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 지금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주가가 11만 2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거든요. 이달 중에만 지금 주가가 무려 14.3% 올랐고요. 네. 지금 3월 19일에 기록했던 저점 대비해서는 7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 기간 동안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한 22%포인트의 초과 수익을 내주고 있다. 또 이달 들어서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7% 남짓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달 중 6월 들어서도 한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현대차가 이 현대차 3인방의 대장주기 때문에 시세 흐름이 더 강하게 분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6,7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달 들어서 7%, 또 3월 19일 저점 대비해서는 70.7%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역시 현대차에 이제 동조하는 주가 흐름 항상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달 들어서 8% 넘는 상승률, 또 저점 대비해서는 70.2%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역시 예전에 뭐 주가 한참 좋았을 때는 아직까지 못 미쳤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이후에 상당히 많이 좀 가파르게 또 올라온 모습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탓도 있겠지만 역시 이 판매량에서 실적에서 조금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주가 상승은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건데요.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다른 모멘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3월 저점 대비해서 석 달간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모멘텀을 찾자면 최악의 국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현대차 3인방의 그 실적 호조, 판매 호조의 그 핵심적인 재료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크게 이제 그 몇 가지 그 지역으로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그 외에 이제 유럽 시장 이렇게 나눠서 흔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 중국 합작법인 판매량을 보니까 5월에 지금 6만 한 3,500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지금 작년 같은 기간 5월 대비해서 11.4%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올 들어 처음으로 이제 월간 판매량이 늘어난 건데요. 그렇군요. 1월에 막 15% 정도 감소했다가 2월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2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2월에 무려 98%의 차 판매량 감소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3월에는 54% 판매량이 줄었고요. 네. 4월에는 26% 줄었다가 드디어 이제 5월에는 11.4% 증가세로 처음으로 돌아섰다라는 상황으로 보면 한 최근 한 석 달, 넉 달간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다가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좀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미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활동이 완전히 재개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시장이 가장 지금 유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네. 5월 판매량을 보니까 지금 10만 한 4,700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4월에 무려 38% 감소했던 거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폭이 굉장히 크게 줄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5월 중순 말의 기점으로 해서 주요 주들이 대부분 다 경제 활동을 재개를 했기 때문에 서서히 이동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지금 6월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5월에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한 55%, 6% 줄었거든요. 4월에 79% 감소했으니까 그보다는 좀 감소폭이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유럽은 상대적으로 이 세 시장 가운데는 가장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시장이건 간에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본다 그러면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볼 때 지금 현재 주가 상승세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현대기아차의 판매 결과를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는 일단은 좀 바닥을 찍고 좀 개선되는 모습이다. 예, 예. 특히 지역과 유럽에서는 감소폭을 많이 줄이고 있고 중국에서는 올 들어서 첫 이제 증가세도 나타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지역별이 아니라 또 종류별로 나눠보자면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차라고 하면 앞으로의 또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높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성장성이 높은 분야다라는 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좋은 신호지만 네. 새로운 시장, 새롭게 열리는 시장,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재료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기아차 5월까지 누적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니까 41,182대거든요. 예.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8%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세부 내용들을 보면 수출 물량이 지금 한 11,000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5월에 전년 대비해서 보면 2배 이상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금액 기준으로 봐도 3억 9,600만 달러.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9% 이상 네. 지금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대차의 올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54%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수출 금액이 줄어드는데 전기차는 오히려 69%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연기관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예. 전기차가 그나마 현대차의 수출 호조를 조금 만회해주고 있다. 수출 부진을 만회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가장 의미 있는 지표로 하나 이제 저희가 좀 픽업해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1분기, 3월 중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9.9%거든요. 근데 일반 내연기관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은 8.9%입니다. 네. 처음으로 내연기관 점유율을 전기차 점유율이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는 내연기관 차를 잘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기보다는 전기차를 잘 파는 회사. 네. 그래서 친환경 차를 잘 만드는 회사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이제 글로벌 고객들도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네네.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대기아차가 물론 뭐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좋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겠지만 또 시장에서도 뭔가 조금 유리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환경 규제가 계속 늘어났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도 계속 늘어났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좀 달라진 부분들, 달라진 정책 환경은 어떤 부분이냐면 전 세계 지금 정부가 그린 뉴딜을 표방하면서 친환경 관련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에 늘어났던 환경 규제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유럽 시장의 성장세입니다. 바로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기차 관련 정책들을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금 7,000유로 이제 신규로 한 3,500유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노후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에 이제 신차를 사는 거 외에 노후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5,000유로를 주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새로 사라. 또 기존에 노후차가 있으면 전기차로 바꿔라. 이런 이제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주목할 나라는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 을 3,000유로를 늘려가지고요. 지금 9,000유로거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20만 원입니다. 지금 네.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1,220만 원을 나라에서 그냥 지원해 준다는 거죠, 무상으로. 네. 결국 이제 이런 전기차를 처음 살 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단가가 비싸다는 게 네. 초기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런 이제 정부 보조금이 새로 이제 개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부가가치세를 3% 전기차에 대해서는 인하해주고
인하해주면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독일 정부 정책은 모든 주유소에 앞으로 전기차 이제 충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보면 향후 전기차 인프라나 전기차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점에서 보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그린 뉴딜 정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 중국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규제를 새로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이 되면 네.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량의 최소 18% 이상을 전기차로 생산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규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예. 전기차 생산, 판매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매년 뭐 20% 넘게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전망 기관들 조사를 보면 지금 작년에 한 전기차 글로벌 시장이 320만 대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 10년 후인 2030년 되면 무려 2,600만 대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해 이제 평균으로 보면 한 20%가 넘는 성장세를 계속 앞으로 10년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이 시장에서의 자리매김,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요. 특히 이제 매력적인 부분들은 최근 이제 배터리 시장이 그 압축 배터리, 그러니까 고용량 배터리 보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배터리 성능이 계속 좋아지면서 작년에 한 156달러 했던 배터리 팩이 2024년이 되면 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 전기차의 원가의 30% 가까이를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은 전기차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의 그렇죠. 내연기관, 휘발유차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역시 뭐 유럽 각국 주요국들에서 보조금을 올리고 또 충전 인프라도 개선하는 모습, 그리고 배터리팩 가격도 낮아지면 어쨌든 전기차의 가격도 또 낮아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 세계 전기차 시장의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이 넓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나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경쟁력이 많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아까도 뭐 언뜻 지금 올 판매량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현재 판매량도 굉장히 양호하지만 네.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가 내놓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전기차에 이제 새롭게 16종 이상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그래서 전기차 내에서도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네. 이제 그나마 그 니로라든지 코나 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SUV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그래서 테슬라나 이런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중형급,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급 그런 어떤 SUV나 세단의 전기차도 이제 새롭게 출시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서 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겠다, 라인업을 다양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목표고요. 그를 통해서 앞으로 5년 후에 연 판매량 56만 대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탑3에 들어가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그 eGMP 기반으로 생산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차를 조만간 출시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 어떤 대형 전기차, 그래서 제네시스 EV를 지금 이제 조만간 출시하겠다라는 예.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높은 전기차를 향후에 판매할 경우에 결국 이런 EV,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신차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지만 역시나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네네. 현대차도 이제 그 테슬라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또 출시하면서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요. 네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네시스, 그러니까 비싼 상품들도 지금 좀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기존의 휘발유 차 중에서 제네시스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면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네.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또 제네시스 같은 고부가 가치 차량들이 많이 판매된다는 말은 판매량이 좀 정체하더라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건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제네시스 브랜드를 달고 있는 자동차 라인업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 현대차 전체의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제네시스 판매 비중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그래프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들어서 이제 그 제네시스 브랜드를 단 신차 G80 또 GV80 이렇게 네. 두 개가 출시됐었는데요. 국내 판매량은 5월에 보면 지금 13,0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내수 판매 전체의 18%를 제네시스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좀 수혜가 예상되는데 역시 미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한 그런 것도 현대차에는 또 호재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제네시스가 국내에는 이제 굉장히 고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아주 고가보다는 한 중가 이상 되는 예. 그래서 뭐 안정적인 중산층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대중적인 차로 오히려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더 많은 그 판매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최근에 애플 이동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미국 내의 경제활동 재개 이후에 이동량이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살펴봤더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 국민들이 67% 줄어들고 있는 상황. 네. 도보, 걸어서 다니는 사람은 13% 줄어든 반면에 자기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사람은 2% 감소에 불과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네.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최근에는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감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예. 그래서 당분간은 상당 기간 동안은 이런 자기 차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 이후에 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네시스 신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좋기 때문에 제네시스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맞춰서 지금 6월 말에 지금 북미 시장에서 그 현대차가 GV80을 지금 공식적으로 출시하거든요. 예. 실제 판매는 한 7월부터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초기에 사전 예약 판매가 10,000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 판매량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4분기가 되면 월 한 1만 대 정도 생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총 판매량이 한 7만 대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면서 매출이 빠르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산업적인 측면 또 이제 자동차 시장적인 측면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주가 측면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해서 떠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저점 이후에 현대기아차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네. 그 저변에는 사실은 동학 개미로 시작했던 개미들의 매수세 예. 그 이후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약간 바톤 터치를 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현대기아차로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 향후 상황을 전망해 보면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이 채워질 경우에 주가 상승 흐름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지금 한때 50%가 넘어갔던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33%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1년 만에 한 10%포인트가 넘는 외국인의 그 보유율 감소를 기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997원에 마감되면서 환율 환경은 적어도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날 경우에 주가가 더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동차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신차가 얼마나 이제 반응을 얻을지 이런 것들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